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산화랑 환원이라는 말이 있을 때 말뜻부터 확인해보면 산화는 산소가 붙는다라는 뜻이야. 산소가 붙었을 때 산화된다라고 하고 산소가 떨어지고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 우리가 환원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산소가 붙으면 산화, 떨어지면 환원. 이것도 결국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알아낸 거거든. 연구를 하다 알아낸 건데 뭘 연구했냐면 옆에다가 내가 적으면서 알려드릴게. 화학 반응 중에서 철광석이지. 철광석에다가 코크스를 집어넣고서 열풍을 가해. 열풍이라고 하는 거 그냥 뜨거운 바람이야. 풀무질이라고 하죠. 풀무질. 공기를 계속 넣어주는데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 거야. 열풍을 가하면 철광석이 녹으면서 이제 그 철물이 생성이 되지. 이거를 식히면은 기존의 철광석이 갖고 있던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 철이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철광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1학기 통합과학 때 배웠던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화학 결합이 이온 결합으로 돼 있어.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돼서 이렇게 배치되거든. 이게 이온 결합 물질 특징이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층이 밀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한 개의 층이 이렇게 옆으로 밀렸다고 쳐봐. 얘가 이제 옆으로 밀린 거야. 그 밀리면은 얘네 둘 사이 뭐가 생겨? 반발. 반발하면서 이 층이 날아간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성질로 따졌을 때 부서진다라고 공부를 배운 거야.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고. 충격을 가하면 부서진다. 그럼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는 내가 도구로 쓸 수가 있을까? 그냥 자연에 있는 철광석으로 만든 도끼, 칼. 칼싸움 한 번 하면 바로 부서지겠지? 안 그래? 응. 그러다 보니까 코크스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이 철은 화학 결합이 바뀌어. 이게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 이거. 고2 이때 배워요. 금속 결합의 성질은 모르더라도 충격을 가하면 부서지진 않아. 충격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으로부터 이걸 얻는 과정이 우리한테 꼭 필요했었던 거야. 이걸 이제 선조들은 뭐라고 부른 거야? 철의 재련이라고 부른 거지. 철의 재련. 이 철의 재련이 과거만 해도 그냥 순수하게 경험이었어. 경험. 철광석에다가 열풍을 계속 불면은 철을 한번 녹고 그 녹았던 철을 다시 굳히게 되면은 식혀갖고 굳히게 되면은 딱딱해지더라.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된 거야? 산소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이게 화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철광석은 Fe2O3 화학적으로 이렇대. 코크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화학식으로 따지면 C인데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열풍을 가잖아. 열풍을 가면 여기서부터 CO2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돼. 이거 뭐라고 한다고 내가? 일산화탄소. 코크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중요한 거야. 열풍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바람이잖아. 이 뜨거운 바람을 불었을 때 공기 중에는 78%가 질소고 질소 N2 21%가 산소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 없는 거지. 그 얼마 없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코크스는 말 그대로 숯덩어리야. 탄소만 바글바글하게 있는 숯덩어리거든. 탄소만 바글바글 있는 상태에서 열풍을 가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겠지. 근데 그 산소가 풍부해져. 저거 얼마 없단 말이야. 이게 풍부하면은 얘가 CO2가 되겠지. 이산탄소가. 근데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즉 왜 공기 중에는 21%밖에 산소가 없거든. 이거 고농도의 산소를 가하면서 열풍 가하면 의미가 없어. 전부 CO2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열풍을 가해서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야. 열풍을 가해서 불완전 연소시키면
불완전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고. 이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야. 그 화학적인 성질로 따지면 CO2가 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해. CO5가 CO2가 되려고 하는 그 화학적 본능이 엄청 심하다고. 이때 보니까 얘 좀 만만한 애가 산소를 많이 갖고 있더라 이거야. 만만한 애가.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쟤를 두드러 패가지고 두드러 패는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뜯어와요. 지보다 약한 애로부터 뜯어와갖고 얘가 CO2가 되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CO2가 돼. 이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이 CO가 CO2 될 때마다 하나씩 뗄 수 있지. 이 CO가 CO2 되려면 산소 하나가 필요하니까 얘가 그 CO가 CO2 될 때마다 산소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고. 지금 제거해야 될 산소가 몇 개야? 3개지 3개. 제거해야 될 산소가 3개이기 때문에 요 과정이 3번 일어나야 된다고. 요거 이해가? 떼야 되는 게 3개이기 때문에 3CO가 3CO2가 되면 이거 다 제거할 수 있지. 그럼 순수한 철이 몇 개 나와? 순수한 철이 2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철의 재량인 거야. 선조들이 이것까지밖에 몰랐어. 옛날 조선시대 분들은 이거밖에 몰랐어. 이것도 그게 경험치야, 경험치. 그러니까 삶의 경험. 그냥 포커스 놓고 푹푹 삶으면 되는데 이거였어. 이걸 조금 연구해보니까, 화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철광석이 부서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던 거야? 산소가 붙어있을 때 이온 결합의 성질 때문에 부서졌다는 거지. 그럼 이 산소를 떼갖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화학적 성질이 바뀌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단단하고 형태를 갖추기 쉬운 형태의 물질로 변하더라 이거지.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건 거야. 그래서 철의 재련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원리가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거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원리를 알았잖아. 원리를 알았잖아. 자연을 보니까 철광석 말고 보크사이트라는 게 있대. 안 적을게. 교재 안 나오는 내용 같이 하는 얘기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에 붙은 산소야. 알루미늄에 붙은 산소. 그거를 떼갖고 순수한 알루미늄을 한번 얻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연구를 좀 했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보크사이트, 즉 Al2O3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코크스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열풍 푹푹 가하면 얘가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뜯어오겠지? 그럼 순수한 알루미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해봤어.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결국은 화학적인 반응성은 상대적인 거거든. 싸움도 상대적인 거야. 물론 뭐 너보고 싸우라는 건 아니고 UFC 경기는 봐도 어떤 선수가 누구한테 이기고 누구한테 지지 않아. 항상 이기는 사람은 아직 없지 않나? 없어. 이기고 지고 그 상성이 있단 말이야. 물론 뭐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얘도 그렇대. 일산화탄소가 지보다 약한 애한테는 뜯어올 수 있겠지. 근데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 Al2O3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힘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세니까 얘가 와서 깔짝깔짝 계속 이걸 뜯어올 수가 없더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난 거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을 지금처럼 쓸 수 없겠지. 그래?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엄청 비쌌어. 알루미늄이 엄청 비쌌어.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싼 게 알루미늄이었어. 프랑스 시대 때만 해도 나폴레옹이 그 국가 원수급의 그런 사람이 방문을 해야지만 알루미늄 그릇을 줬대. 그치?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그 알루미늄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에다 김밥 싸서 줄 텐데. 그치? 국가 엄청 저렴해졌다. 엄청 저렴한 게 뭐냐면 연구를 더 하는 거야. 연구를 더 해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산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산소를 잃고 얻는 과정에서 지금 산소가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얻은 거잖아, 순수한 철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었냐면 전자에 있더래. 전자. 너 이게 지금 이온 결합 아니야? F는 몇 플러스지?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지금 산소는 몇 마이너스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발로 한번 박았어. 자, 산소가 2-거든? 2-. 그게 3개가 붙어갖고 전기적으로 재는 거야. 그럼 Fe 2개가 6 플러스겠지? 2-3개가 6-잖아. 그러면
뭐 Fe 두 개는 이제 6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Fe 하나는 몇이야? 3 플러스. 그렇지. 원래 이런 이온결합이란 게 얘가 되니까 전기적으로 몇이 됐어? 제로 된 거고요. 제로 된 거. 물질에서 산소를 떼는 거가 이제 산화환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철 이온, 이 3 플러스짜리 철 이온에다가 전자를 공급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알루미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필요가 없이 AM2O3 보크사이트 AM이 3 플러스인 상태거든. 여기다가 전자를 강제로 주입을 해주면 알루미늄이 그 전자를 주워 먹으면서 중성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요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산화환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철의 재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산소의 잃고 얻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근데 조금 더 연구하니까 이제 뭔 거야? 전자의 잃고 얻음이더라 이거지. 그 강제로 이런 걸 넣어줄 필요 없이 전자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재료는 이제는 그게 값싸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원리 이해했어요? 그럼 정리해볼게 이제. 봅시다. 이거는 또 지우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적어보자. 코커스가 열풍 받으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반응한 거야. 자, 첫 번째. 얘가 요렇게 된 거. 산소를 잃었지? 산소를 잃은 거 우리 화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환원 이퀄 산소 잃음.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또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 3 플러스가 제로가 됐다. 전자를 얻음. 전자를 얻는 것도 환원으로 볼 수 있어. 산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 전자의 이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서 전기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야.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을 하지. 그래? 단순 암기 이런 걸로 안 돼요. 공부도 그렇지 않냐? 수학 공식 그냥 외운다고 외워갖고 대입한다고 되냐? 원리를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딱 그래. 그냥 과거 경험치에서부터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응용할 수 있게 되고 알루미늄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자, 얘도 분석해볼게. CO5가 CO2 되는 과정. CO5가 CO2가 될 때는 산소를 뭐 했지? 얻었지? 산소를 얻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두 글자로? 산화. 그럼 이제 전자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전자로 한번 해볼게. 이거 숫자 잘 봐. 산소는 항상 2-였어. 그럼 왼쪽에 일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는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지? 2 플러스? 근데 오른쪽으로 봤더니 CO2야. 2-짜리가 두 개 있잖아. 여기서 C는 몇 플러스야? 4 플러스지. 그러면 2 플러스가 4 플러스 됐다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두 개? 전자 두 개를 잃었다. 2 플러스 상태에서 전자를 두 개 더 잃으면 플러스가 더 세지잖아. 4 플러스가 된다고. 전자를 추가적으로 잃게 되면 산화된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야. 오늘의 핵심. 요거.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또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어요? 이온값 잘 모르지? 이온값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외우기 쉽게 정리 딱 한 번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도 화학하는 사람이니까 주기율표는 외우고 있겠지? 주기율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주기율표를 외웠으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줄은 다 플러스야. 이온값이. 두 번째 줄은 다 2 플러스야. 세 번째 줄은 3 플러스야.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어. 전자를 잃지도 전자를 얻지도 않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야. 다음 얘네 오른쪽 끝에서부터는 1 마이너스, 그 다음 2 마이너스, 그 다음 3 마이너스 이렇게 가거든. 가운데 있는 탄소와 규소는 이 경향성을 보면 4 플러스도 되고 4 마이너스도 되지. 애매해. 애매하니까 이온 자체가 안 돼. 얘도 이온 값이 없어요.
아니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중에서 편한 대로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값을 이제 배운 거라고. 응? 다음. 주기율표에 없는 금속 이온. 이거 옆에다가 이거 적어주자. 이거 이따가 표 보여줄 테니까 지금 눈으로만 봐. 이게 내가 이온표 정리한 건데 양이온들이거든. 양이온. 주기율표에 있는 거는 왼쪽부터 1, 2, 3 하면 돼. 칼륨 주기율표에 있어. K 플러스. 칼슘도 있어. CA 플러스. 나트륨도 있지. Na 플러스. 마그네슘도 주기율표에 있어. 두 번째 줄. 알루미늄은 세 번째 줄. 아연은 없어. 철도 없고 니켈도 없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20번까지 없다는 거야. 주석도 없고 납도 없고 수소는 있어. 첫 번째 줄. 구리 없고 수은 없고 은 없고 리튬 있지. 리튬 플러스. 베릴륨 있지. 2 플러스. 붕소 있지. 3 플러스. 나머지 이제 주기율표 없어. 주기율표에 있는 거는 왼쪽부터 1, 2, 3 지금 붙인 거야. 그럼 나머지도 익숙하긴 한데 주기율표 외운 거에는 없잖아. 주기율표 외운 거에 없으면 다 2 플러스 붙이시면 돼. 아연도 2 플러스, 철 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 주석 2 플러스, 납 2 플러스, 구리 2 플러스, 수은 2 플러스, 바륨 2 플러스, 카드뮴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네? 탄 하나만 빼고 탄 하나만 빼고 누구? 은만 플러스. 은만 플러스. 그 주기율표 우리가 외운 거에서 벗어났다가 다 2 플러스 보시면 돼. 그 이유도 있어. 이유도 있어. 근데 나중에 파트 가서 보시고. 여기서 한번 슬쩍 보여줄까? 왜 그런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20번까지가 어디인지 봐봐. 1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아니야? 맞지? 지금 잘 보면 뭐를 빼놓고 배우고 있어.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놓고 배우지 않냐? 네? 3에서부터 12족을 빼놓고 배우잖아. 3족이 처음 차는 게 스칸듐부터거든. 칼륨, 칼슘 한 다음에 스칸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를 채운단 말이야. 이거 채우기 전에 우리가 딱 끄는 거야. 주기율표상에서. 이때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으로 2 플러스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으면 다 2 플러스를 갖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화학투에서 처음 소개돼.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공부 좀 해봤어? 그럼 집어쳐도 돼. 되겠지. 여기 좀 특이해. 그래서 여기 이걸 전이금속이라는 표현 쓰는데 전이금속은 2 플러스로 처리하시면 돼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2 플러스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2 플러스도 아니고 정해진 값이 없어. 2가 될 때도 있고 3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고 5가 될 때도 있고 다양한데 제일 자주 나타나는 게 2 플러스라서 내가 지금 2 플러스로 소개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이온값 적을 때 이온값이 필요하잖아. 물질 뒤에다가 꼭 로마 숫자를 붙여. 2 또는 3 이렇게 붙여. 예를 들어서 옆에서 적어드릴게요. 우리 교재 위에다가 한번 적어봐. 이 빈자리에다가 FE5가 있고 FE2O3가 있고 FE3O4가 있거든. 다 산소가 붙고 철이 붙었지. 근데 산소는 무조건 E-잖아. 산소도 E-야, E-. 그럼 산화철 FE5 같은 경우는 얘가 E-니까 철이 E 플러스겠지? 맞아? 이렇게 적는다고. 산화철 2. 얘는 얘가 E-고 얘가 3 플러스겠지? 그래 정기적으로 제로지? 그럼 얘 뭐라고 하면 돼? 산화철 가로치고 3 이렇게 표현한다. 철의 이온값이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2나 3을 꼭 붙여주는 거야. 이 전이금속 애들은. 얘는 이거 구해보면 골 때린데? 이거 구해볼래? 얘가 E-잖아. E-지. 그럼 F는 몇 플러스야?
산소 안 되지 또. 산소 안 되지. 2-가 4개면 8-잖아. 그럼 3개 가지고서 8 플러스가 되려면 3분의 8. 맞아? 3분의 8. 그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돼? 3분의 8을 어떻게 써? 3분의 8을 어떻게 써? 정답은 3분의 8이 아니야. 3분의 8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적냐면 얘는 상하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 3분의 8로 이온이 된 게 아니야. 야, 이온이 어떻게 3분의 8 되냐? 전자를 어떻게 유리수로 이뤄? 아니, 전자를 이루는데 유리수를 어떻게 이뤄? 뭐 3개를 이루면 3개를 이루는 거고 4개를 이루면 4개를 이루는 거지. 3분의 8개를 이뤘으면 되는 게 뭔 소리야? 아니 이상해? 정수를 이뤄야지. 아, 전쟁터에 나갔어. 동료를 잃었어. 같은 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이제 전사했단 말이야. 여기 부대 몇 명 죽었나? 3분의 8명입니다. 뭐야 이 병신. 말이야. 그 상태라고 지금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란 말이야. 3분의 8이 나올 수가 없고 전자는 어떻게 3분의 8개 밀어? 맞지? 응. 얘는 실은 2랑 3이 1대1로 혼합되는 애야. 산화철 이거 봐봐. 합쳐봐. 3 합쳐봐. 4 1대1 혼합. Fe2O랑 Fe2O3가 1대1로 혼합된 거라고. 그래서 적을 때 산화철 추출이라고 생각하고. 너 이거 처음 봐?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애 단 한 명도 없어. 이게 뭔데? 이게 자철석이야. 자석. 이 자석이야. 자석의 화학식이 이거야. F3O4 산화철 추출이. 응? 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이온값이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런 걸 꼭 표현해 준다고. 이따 우리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볼래? 근데 이거 왜 적었겠냐? 이제 고기가 끄덕여져야 되는데 구리가 몇 플러스라는 뜻이야? 2. 그래서 외우기 쉽다니까. 준다니까 단서로. 산화철 2다, 산화철 3다 이런 거 줘. 그 모르면 그냥 2 플러스 붙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읽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지? 금속이 이온값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 자, 얘네 다 재련하는 식 적어볼게. 이거 셋 중에서 시험 걸린다 이번에. 이거 재련식 적으라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수능에는 다 출제됐어요. 다 돌아가면서 출제됐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고, 이거 가지고 낸 적도 있고, 이거 가지고 낸 적도 있고, 다 시험 문제 냈거든. 이게 어렵지가 않아. 개수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아. 내가 요령을 이미 다 알려줬거든.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이걸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CO가 CO2 될 때마다 산소를 몇 개 떼운다고? 1개씩 떼운다고. 자, 지금 떼야 되는 게 몇 개야? 3개. 그럼 CO가 CO2 되는 거 몇 번 해야 돼? 3번 이렇게. 그럼 순서 처리 몇 개 나와? 2개. 이해해봐. CO가 CO2 되는 거 몇 번 해야 돼? 4번. 그럼 순서 처리 몇 개 나와? 3개. 이건 안 알려줘도 할 수 있겠지. 산소 하나잖아. 그럼 떼야 될 게 몇 개야? 1개. 그럼 CO가 CO2 한 번씩만 되면 되지? 참고로 1은 생략이야. 여기 처리 몇 개? 하나. 여기서 1이지? 생략이야. 그래서 저대로 돼. 그럼 네가 학교 선생님이면은 1번 내내, 2번 내내, 3번 내내. 안 낼 거는 딱 하나 있지. 너가 선생님 시험 문제 안 낼 거는 하나 있지. 그치? 그거 말고 나머지 2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적으라고. 산화철 3의 그 재련 또는 산화철 2,3의 재련.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줘. 확실히 요것만 줄 거야. 요것만 줬을 때 이 개수를 채우라라고 하면은 내가 방금 알려준 그 요령으로 채울 수 있어야 돼. 여기 단어는 화학식 다 챙겨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서술형으로 뭐 나올지 몰라. 되게 다양한 화학식들이 나올 거거든.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세트로 지금 철의 재련 관련된 거 얘기해 준 거야. 됐다. 다음. 자,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성이 있어. 동시성이 있다. 동시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산화가 산소를 얻는 거잖아.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잖아. 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누군가 잃었으면 누군가 얻어야 된다고. 이 말 이해가? 여러분들이 고수도불처럼 마찬가지잖아. 화투를 쳐.
그러면 점당 100, 점당 200 뭐 이렇게 걸고 하죠? 아니면 점당 1010 거니? 그건 이제 그 도박으로 가는 거야. 그쪽 나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죠. 고스톱이 뭐예요? 그래. 그 너네는 안 치더라도 부모님은 치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족 모임 하면 할 게 그런 거밖에 없지 않냐? 옆에서 너네는 앉아 돈 팔고 있고 그런 거 안 해? 뭐 하는 거야? 요즘 어른들 모여갖고 스타크래프트 하니? 어? 그럴 세대가 되긴 했어. 세대가 내가 이제 부모 세대로 넘어가는 단계잖아. 나는 어릴 때 뭐 있냐? 하도 나도 지금도 하도 안 줘. 하면 뭐 뭐라긴 하겠지. 읽는 사람이 있으면 얻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야 반드시. 얻기만 하거나 읽기만 하는 게 어딨어. 아, 4명이서 고스톱 치는데 물어봤는데 4명 다 돈을 땄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귀신 들렸구나. 아니면 미친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말이 안 된다고. 누군가 이것은 누군가 얻어야 돼. 동시성. 2번 이제 용어 중에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찾는 게 있어. 산화된 물질. 만약에 문제로 산화된 물질을 적으세요. 환원된 물질을 적으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요 화학식에서 뭐라고 적을지 한번 따져보가. 자, Fe2O3가 환원돼갖고 Fe 된 거지. 맞아? 근데 보면 Fe가 3 플러스야. Fe 3 플러스가 전자 얻어갖고 환원된 거지. 그러면 환원된 물질에다가 Fe2O3 적어야 돼? Fe 3 플러스 적어야 돼? 제발 머릿속으로라도 찍어봐. 병무가 알려주겠지. 이러면서 쓰라고 있지 말고 머릿속으로라도 찍어봐. 이걸 것 같다, 저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오답일 때 있지 놀라는 거지. 정답은 Fe2O3야. 물질을 적을 때 발듯이 풀로 다 적어야 돼. 전화량으로 바뀐 이온만 결론 적으면 안 돼. 물질을 물어봤잖아, 물질을. Fe 3 플러스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야.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존재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답 적을 때 환원된 물질은 Fe2O3라고 적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여기다가 Fe 3 플러스 적으면 이거 X야.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이렇게. 다음 산화된 물질 적으려면 뭐라고 적어야 돼? 일산화탄소 적어야 돼. 일산화탄소. 이렇게. 이거 제발 조심해 이거. 몇 번 문제는 한 번 더 나와줘야지. 그럼 3번. 산화제랑 환원제라는 표현이 있어. 나와봐. 내가 산화된다? 그럼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는 거지. 또 내가 환원이 되는 애야. 그럼 동시성에 의해서 너는 산화되는 거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물질을 주고서 어떤 물질이 산화될 때 다른 물질은 환원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잘 봐. 이 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화제라고 합시다. 소화제. 소화제는 자신이 소화되는 물질이야? 아니면 남을 소화시켜주는 물질이야?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물질이야? 이거 도라이 아니에요? 이거 한국어를 모르던가 사람이 아니던가야. 소화제라는 건 떠올려봐.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애니? 아니지. 그게 음식으로 소화시키는 물질 아니야?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에다가 소화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그럼 이게 뭐겠어?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킨다. 여기서 적어라. 남을 산화시킨다.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럼 이퀄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적어놔야 돼. 자신은 환원된다는 거.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이퀄 자신은 환원된다. 환원제는 그러면 또 적기 귀찮은데 어떡하지? 너네 또 적어. 난 선생이니까 복사 붙이기 할게. 꼬우면 니도 선생이 해.
아니 이게 산화가 아니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환원제고 그럼 자신은 뭐가 된다? 산화. 이렇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물질 중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물질 중에서 산화제를 적으세요 라고 나왔어. 뭐 적어야 돼 그러면? 산화제를 적으세요. 저 화학식을 주고서 산화제 적으래. 그럼 자신은 뭐 된 거 찾아야 돼? 환원. 정답은 Fe2O3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해돼? 응? 산화제는 본인이 환원되는 물질이라고. 그래야 남을 산화시킬 거 아니야. 이 과정 알겠어? 하나 더. 산화제라고 하는 건 남을 산화시키는 거지. 이걸 또 다른 말로 산화력이 세다 이렇게 표현해. 산화제는 산화력이 세다라고 한다. 산화력 가로치고 적구나. 환원력. 산화제로 쓰인다는 게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잖아. 또는 남을 산화시키는 힘이 세다는 뜻이라고. 산화제력 이렇게. 이거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력이나 제가 붙으면은 반대 이렇게 외우면 돼. 뭐 한 글자가 더 붙으면 반대라고. 산화제다 또는 산화력이 세다 그러면 환원된 거 찾으면 돼. 환원제다 또는 환원력이 세다 그러면 산화된 거 찾으면 되고. 글자 하나 더 붙으면 반대. 어떤 게 더 나아? 소화제로 공부하는 게 더 나아? 한 글자 붙으면 반대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나아. 됐어요. 그럼 이제 보면서 정리할게. 산화가 뭐냐? 산소를 얻는 과정. 여기 산소를 얻는다. 그럼 환원은 뭐냐? 산소를 잃는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CuO. 산화 구리가 여기서 Cu가 됐지?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잃었어.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괜찮아? 탄소는 C가 CO2가 됐으니까 산소를 얻었어. 산소 얻었으니까 뭐? 산화. 괜찮? 자 이거를 밑에 보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방,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방. 이것도 또 외우기 쉬운 방법이 산화를 똑바로 외워놔. 산소를 얻는다. 환원은 산소를 잃는다. 그걸 만약에 전자로 하면 또 반대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산화가 산소를 얻는 거잖아? 그럼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이렇게 반대로.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니까 전자는 얻는 반응.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씩 반대로 보시면 돼요. 아니 자꾸 여기 떠쓰면 안 돼. 자꾸 박살나서. 박살 에디션 또 판매 시간에 가져볼까? 찍거든. 병모 에디션. 박살난 애플펜슬 팝니다. 원래 애플펜슬이 15만 원인데 내가 쓰다가 박살난 거니까 내가 쓰다가 박살나면 150 받아요. 연예인이 쓰는 거 원래 비싸. 준비됐어? 150만 원 준비됐어요. 박살난 거. 진짜 도둑놈 아니야? 지금 이거 짜풀 펜슬이거든? 15,000원짜리야. 15,000원짜리. 진짜 애플 펜슬이면은 출발해. 이거 15,000원이야? 실은 부서져서 그렇게 부담이 안 돼. 기술 좋아졌다니 막 애플 펜슬가 가장 흡사한 애플 펜슬이에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방이야. 이렇게. 얘 분석해볼게. 아, 요거 똑같이 분석해볼게. 구리가 여기서 2+란 말이야. 구리가 2+.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줬어. 얘가 2+인 이유. 여기를 봐도 로마 숫자 2가 있으니까 2+인 거고, 아니면 산소가 2-니까 구리가 또 2+인 거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지, 제로? 그럼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2+가 제로가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돼. 그 전자를 얻음. 전자를 얻음. 다음에 탄소는 여기서 제로인 상태였는데 여기 갔더니 4+가 됐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전자를 잃은 거라고 그래요. 전자를 잃음. 전자를 잃음. 잃었으면 산화, 얻었으면 화학.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걸로 했는데 마그네슘이 2 플러스 될 때 전자 잃음, 구리 2 플러스가 구리 될 때는 전자를 얻음. 금속이 위에다 적어보자. 이거 적고 외우세요.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중학교 때 외웠어. 이온화 경향성. 나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배우던 거야 이거.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이제 외웠었어 이거.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서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온화 경향성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왜? 매 시간 시험 보고 모를 때마다 투드럽 했거든요. 모를 때마다 투드럽 했단 말이지. 5개 틀리면 5대 맞고 6개 틀리면 6대 맞고 그렇게 한 5번 정도 시험 치면 애들이 전부 맞아.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이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확실하게 주입은 돼. 뭐 원리가 아니잖아. 외우는 거잖아. 외우는 건 노력이거든. 노력을 안 하는 학생은 해면 해요. 그 당시 진짜 그랬다니까 나한테는. 이온표 못 외우는 사람이 없었어. 구리가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철이 못 외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마 너 부모님 세대도 그럴 거야. 물어봐봐. 아빠 이온값 외우고 있어? 이온화 경향성 외우고 있어? 몰라. 그럼 덜 맞은 거. 몰라. 죄송합니다. 자, 이온화 경향성. 아니 근데 진짜 왜 나 학교 갈 때 진짜 맞으면서 해서 학교마다 다른가? 안 되는 무슨 있나? 아 물론 우리 선생님 좀 유별났을 수도 있긴 해. 좀 유명했어. 우리 선생님 진짜 유명했어. 아니 투석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TV에 나오는 사람에서 유명해서. 호기심 천국에서 과학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 호기심 천국에서 무슨 뭐 과학적 현상 나타나면 이거 과학적으로 왜 이런 건가요?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 그때 인터뷰 대상으로 나오는 선생님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었어. 찰지게 잘 뺐어요. 찰지게 잘 빼고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셨던 분이야. 이건 꼭 가르쳐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 하다가 또 자, 이거 적어줄게. 칼, 카, 마, 알,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금, 금. 전라 길죠? 칼, 카, 마, 알, 철, 니, 주, 납, 수, 은, 백금. 아니 길어도 뭐 나도 외웠다니까?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 납수구승 백금 총 몇 개냐 이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6개.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 납수구승 백금. 칼, 카, 마, 알, 철, 니주, 납수, 구, 은, 백금. 칼카나마라 철 니주 납수구승 백금. 자꾸 읽어봐야 돼. 칼카나마라 철 니주 납수구승 백금.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이 잘 돼.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이 잘 돼.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이 잘 된다. 예를 들면 보세요. 뭐로 예를 들까? 마그네슘과 마그네슘과 아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온이 잘 되는 게 누구야? 마그네슘이 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지 이게? 왼쪽이 이온이 잘 되는 거라고. 이온화 경향성 왼쪽이 이온이 잘 된다. 그럼 지금 마그네슘이 이온이 잘 된다는 거야. 그럼 봐. 아연이 2 플러스로 이온이었어. 여기다가 중성 상태 마그네슘을 넣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마그네슘이 2 플러스가 되고 아연이 그 전자를 받아갖고 중성 상태로 나온다고. 이 뜻이야 지금. 이온화 경향성이 마그네슘이 앞서잖아. 마그네슘이 이온 되려면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근데 약한 애가 이온이 되지? 그럼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고 얘는 뛰쳐나온다고.
만약에 반대로 문제 내면 어때? 아연이랑 마그네슘이 이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을 섞었어. 마그네슘이 이온이 된 상태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은 거야. 이온화 경향성이 누가 앞서? 마그네슘이 앞서지. 근데 이미 이온이 돼 있지. 그럼 이미 이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연을 넣어봤자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요 경우에는 아연이 뛰쳐나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반응을 하지만 요 경우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를 나타낸 표야 이게. 그러니까 순위를 다 매겨놓은 거야. 누가 이온되려는 힘이 더 센가를 실험적으로 다 찾아낸 거야 이걸. 우리 교재는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 교재는 없는데 여기 써있지.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 납수, 후수, 은백금. 이거 나 중2 때 배웠다니까? 나 학교 갈 때?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내가 군대 다니던 게 2006년이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가 2006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땀을 불리고 저 새끼 도대체 몇 살이야? 2006년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이러면서. 맞지? 이거는 태어나기 전인가? 나 군대 있을 때. 너네가 아직 그 세상의 빛도 보기 전에 난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다. 근데 그러던 내가 너네 나이보다 좀 더 어릴 때 이걸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게 맞나? 주입당했다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맞으면서 주입당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네요. 칼칸나마라 저기 이제 앞서서니까. 아무튼 이온이 되는 경향성이다. 여기서 여기에 가로쳐져 있지 않냐 수소가? 왜냐면 이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잖아. 수소가 금속이야? 아니지. 근데 들어가 있잖아.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너 H 플러스 상태라는 거 H 플러스 이게 혹시 산이라는 거 들어봤어? 산이 H 플러스라는 거 들어봤어? 그렇게 안 다녀봤니? H 플러스가 산의 정체야. 신맛 나게 하고 뭔가 물질 녹이고 이런 산의 정체가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보다 이온되려는 힘이 센 애들이라고. 그럼 지금 H 플러스가 이온으로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 납을 집어넣어봐. 그럼 납이 녹아 들어가면서 수소는 뛰쳐나오겠지. 수소가 뛰쳐나오면은 금속으로 뛰쳐나오는 게 아니고 뭐로 뛰쳐나와? 수소 기체로 뛰쳐나와. 혹시 들어봤냐? 금속과 산 반응이라고 해서 산에 금속이 녹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 왜? H 플러스를 밀어내고 지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산에 안 녹아. 대표적으로 구리 산에 안 녹아. 그 뒤에 있는 거 뭐야? 수소는 뭐 너네 볼 일이 없고.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냐? H가 뭐야? 은. PT가 뭐야? 백금. 영어로 플래티넘. 그저 게임으로만 알고 있지 플래티넘. 플래티넘이 백금이야 백금. 그럼 AU가 저기 금이야 금. 귀금속은 산에 안 녹아요. 은, 백금, 금 같은 귀금속은 산에 안 녹는다고. 물론 일반적인 산에 안 녹는다는 거지. 금을 녹이는 그 산이 있어. 왕수라고 하는 산 들어봤니? 왕수? 네 친구 이름이 왕수야? 아무튼 좀 조합해갖고 만든 산인데 거기는 금이 유일하게 녹을 수가 있어.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뭐 염산, 질산 이런 거 안 녹아. 여튼 왼쪽에 있는 애들은 산에 녹을 수 있는 금속,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산에 안 녹는 금속인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구리. 이거 중요한 걸 좀 적어놓을까? 이 뒤에 이거 5개 밑줄 닦아놓고 산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 적어가.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들. 나머지는 산에 다 녹아. 산에 녹으면서 쟤를 뛰쳐나가게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아까 메모한 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 칼카나마라 철기도 납수구슬 됐고. 이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순간이 오긴 할까? 외워놓으면 참 좋은데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 나중에도 도움될 만한 일이 좀 많아. 여기도 보면 지금 전자를 잘 읽는 애들이 마그네슘보다 나트륨이 잘 읽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잘 읽는 거거든. 여튼 이거 되게 유명한 식이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나 때는 교과서에 실려갖고 외우긴 했는데 요즘에 왜 이런 걸 외우기 안 할까?
사랑의 매를 선물로 주고. 밑에 사랑의 매가 진짜 있었어. 정부에서 공식으로 주는 매가 있었어. 나무르든 매, 인쇄가 돼서 나와. 사랑의 매. 그 체벌 규정이 있었어. 그 체벌할 수 있는 위치는 손바닥과 허벅지가 가능하면 최대 5대까지 허용한다. 이게 그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었다니까. 위계하다. 위계하다. 지금이야 우리가 체벌이 없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체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서당에서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 때리는 거 있었고요. 공식적인 형벌 중에서 태형이라고 있어서 뒤지게 패서 그냥 엎드려 뻗쳐는 이거 패잖아. 이거 알지? 중증적 터질 때까지 패잖아. 어? 있었다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어. 어디? 인도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패는 거 직결체형으로 패는 거 못 봤냐? 헬멧 쓰고 안 쓰고서 오토바이 타다가 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패잖아. 그냥 경찰이. 아니 몰라? 인도에서는 그냥 말 안 들으면 패. 경찰은 패치고 들고 다녀. 헬멧 안 썼다? 뭐 벌금 얼마?